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3월 16일이죠. 한국 AI투자센 통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난주 흐름보다는 이번 주 흐름이 나을 거다. 지지난주보다는 또 지난주 흐름이 나을 거다. 2월 말 정도 이야기 좀 드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시나리오를 짜고 보면 예상대로 움직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흐름에 있어서는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은 웬만하면 올라가는 게 이제 좋죠.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참 다행스럽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예상한 뷰대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도 사실상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모처럼 만에 또 3067포인트, 그러니까 3050에서 60이 저항자리인데 그 라인을 우리가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코스닥 양매수죠. 외국인 기관들 한 480억 정도,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이 한 82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그냥 우리가 사실상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를 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굉장히 좀 장점이잖아요, 사실상.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등치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바로 들켜버려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굉장히 좀 힘들고 한데, 개인들의 장점은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요리 붙었다 아니면 또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의 장점을 우리가 조금 분명히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대응을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대응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기회는 많으니까요. 앞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수익률, 그죠? 결국에는 이제 계좌가 어제보다는 오늘 올랐으면 좋은 거고 오늘보다 내일 오르면 좋은 거고, 그죠? 물론 이제 그래야만 하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한 건데 현재로서는 잘하고 못하고, 근데 이제 무조건 수익 난다고 계속 좀 잘한다라는 부분보다도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반등은 반갑고, 어제도 뭐 그렇고 지난주 목금, 어제 월, 그죠? 월요일 코스피 좀 밀렸고 그다음 화요일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뭐 간단하게 조금 보면 LG화학이 오늘 급락했어요, 그죠?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그나마 좀 나타났지만 강한 모습이랑 덜 빠졌다는 얘기죠. LG화학이 7~8%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폭스바겐이 야 우리 앞으로 배터리 뭐 자체적으로 만들게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 시킨다고 그러죠. 이제 요게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합니다. 폭스바겐이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기차를 많이 파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테슬라죠. 1등이 테슬라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들 제가 뭐 그 전에도 한번 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똑같은 차면은 테슬라 사실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예시를 좀 들어드렸어요. 여러분들 1억짜리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은 뭐예요? 테슬라 살 거예요? 포르쉐 살 거예요? 뭐 사실래요? 뭐 사실래요? 라고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으면 쉽게 대답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슬라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앞으로 보니까 전기차가 좋은 게 또 있어. 괜찮아. 그러면 지금 전체 점유율의 한 50%가 테슬라거든. 그럼 50%가 테슬라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받았지만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그러한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는 물음표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2등이 이제 폭스바겐 그룹인데, 폭스바겐이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내재화 시킨다. 이제 요게 LG화학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수는 오늘 21선 21선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 소폭 매수했습니다. 어디 코스피를. 하지만 코스닥은 한 400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줬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선 안착을 했으니까 이제 뭐 박스권이죠. 박스권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박스권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박스권의 대응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게 뭐 어렵지 않나요? 물론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이라는 게 궤거론적인 이야기. 내가 수익을 냈으면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어떤 승률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분들은 뭐 사실상 그 방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박스권.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식에서는 수익률 우리가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예요? 박스권이 돌파가 될지 안 될지 요거를 이제 분석해서 진짜 돌파가 됐는데 내가 지수 관련주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계좌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아직 그동안에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항상 기회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보다 아니면 그저께보다 아니면 지난주보다 나은 내 어떤 매매 스킬이 좀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뭐 시기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22선 좀 안착을 한 건 긍정적인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지 말지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FOMC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16일에서 17일까지죠. 17일이니까 지금 날짜로 보니까 수요일이네. 그러니까 지금 현지 시간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목요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3시 30분이죠. 목요일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요. 뭐 사실상 특별한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좀 세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목요일 날 아침에도 무조건 급등을 할 거냐? 이제 요건 좀 물음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이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결국에는 현금이 이제 뭐 빵 퍼센트다, 주식 100%다, 아니면 나는 신용 미수를 지금 오늘 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내일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종목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겠죠. 뭐 주식 비중을 줄여놓고 FOMC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작용을 했지만 항상 기대감대로 움직일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달러가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지난주 우리나라 외국인들 매수 많이 했죠. 물론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달러가 약해야,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좀 띄어야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 요거는 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밸류가 높은 종목보다 낮은 종목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즉 뭐야? 밸류라는 거 여러분들 가치입니다. 밸류를 우리가 논할 때는 뭐 PER, 그죠? 그다음 뭐 PBR 어떤 가치대로 우리가 좀 기업을 분석을 해봤을 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는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들이죠. 그래서 LG화학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좀 너무 컸어요.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왜냐면 LG화학을 우리가 추천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죠? 많이 비싸지고 나서 LG화학을 전략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매매하지 맙시다. 오히려 뭐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게 낫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나름 그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밸류가 너무 높은 종목들의 포트 비중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싼 종목이 포트에 많은 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도 되고 향후 올라갔을 때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주식은 아니다. 뭐 현대차 취업하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취업하고 싶은데요, 뭐 LG전자 취업하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좋은 주식은 뭐 수익 내주는 주식이죠.
그렇다고 너무 잡주를 매매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어떤 매매는 타이밍, 그다음에 뭐 스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기업을 사실상 장투를 너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투를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상 상황 판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식은 상황 판단. 내가 장투할 여력이 안 되는데 장기 투자를 나한테 권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은 10년 들고 있을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죠. 근데 나는 10년 들고 있을 여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나는 장투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워렌 버핏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는 그대로 못 해. 그러니까 투자자랑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좋은 기업은 장기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분명히 있지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으면 그 상황에 맞게 또 주식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해볼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을 간단하게 좀 봅시다, 여러분들. 자, 경기가 조금씩 좋아집니다. 이런 뉴스들 아마 보셨을 텐데 미국이 5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왜? 작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최악이었다. 아니면 경제의 어떤 지표를 통계를 낸 이후에 가장 최악이었다. 이제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자, 볼게요. 요런 뉴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만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 주식은요. 주식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거 나쁜 거 양쪽에 구분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쪽이 확률이 높으면 뭐예요? 조금 더 좋은 쪽에 확률이 높으면 그쪽으로 베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올해 미국 경제가 8%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50년 만에 최고래요. 야, 그러면 이거 무조건 미국이 가니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작년에는 어땠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이었다. 그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 그러면은 작년이 더 안 좋았던 거네. 그러니까 뭐야? 경제도 진폭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이유가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악재는 아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물론 좋은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뉴스를 바라보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미국이 살아있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 중국 입장에서도 왜 나쁘지 않아. 왜? 중국이 여러분들 세계 공장이라 그러잖아. 미국 경제가 좋고 유럽 경제가 좋으면 중국 공장이 가동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럼 공장 가동이 된다. 물건이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선진국은 여러분들 뭘 팔아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파는 거고, 사실 그죠? 선진국은 브랜드를 파는 거고 그 브랜드에 있는 상품을 누가 만들어? 우리가 이제 개도국이다, 그죠? 옛날에는 이제 후진국이다, 뭐 개발도상국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머징 국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고 동아시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그게 이제 생산 기지가 점점 어디에요? GDP가 낮은 곳으로 옮겨지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미국 경제가 좋다. 뭐 중국 경제도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전 세계적 경제가 같이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시장은 어디? 경기에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도 올라가겠지. 금리에 집중을 할 건지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아. 근데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럼 어떻게 시장 빠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금리가 오른다고 나쁜 게 아니라 속도가 문제예요. 그지? 그러니까 물가도 내 월급보다 많이 올라가면 문제잖아.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진 건 아니고 그러기 좀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조금씩 감소하면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항공 쪽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작년과는 다르다. 진짜 희망이 보인다. 뭐 미국 항공 예약 급증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그러면은 항공기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항공사에 대한 어떤 수요, 그러니까 항공을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 결국은 비행기 만드는 곳, 그 다음에 서비스 업체들 뭐 이런 데들 같이 수혜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특정 업종이 잘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업종이 잘 갈 가능성이 여러분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시겠지만 경기 개선 수혜주 골라봅시다. 근데 경기 개선은 지금은 뭐랑 무조건 중요해? 확진자랑 중요하죠. 확진자, 그죠? 확진자랑 중요하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각자마다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여야지 본인의 어떤 고집이 너무 세면 물론 본인의 분석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게 다 안에 들어있을 만한 기간 동안 종목을 보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나고 보면. 왜? 세력들의 테마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빈자리들 있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봉쇄한 지역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앞으로 메꿀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가 아직 수도권은 유지가 되죠. 근데 이게 사라졌어. 언제든지 밤 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고 누구랑 몇 명 이상 술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수혜주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뭐 유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카지노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행 섹터들은 조금 많이 이미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뭐 항공주도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조금 돌리고 있죠. 약간 종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호텔, 미국에서는 뭐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힐튼 호텔이라든지 에어비앤비 아니면 뭐 카지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들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보복 소비, 백신 홍풍 타고 카드 결제 24%.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느렸고, 그 다음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게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지역에서는 접종을 좀 중단하는 게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서 지금 숫자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백신 효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카드 결제액이 여러분들 늘어난다. 그럼 요 카드 결제액이 증가됐다. 그럼 요 부분들이 증가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요? 사실. 카드 결제가 증가됐어. 그럼 당연히 요 카드 결제가 된 가게, 그죠? 백화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이 풀렸다가 아울렛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면 뭐 쇼핑몰, 스타필드라든지 코엑스, 그죠? 아니면 영등포, 뭐 타임스퀘어, 그지? 그런 데 가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카드 사용 유통이지, 유통.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 개선 수혜주는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들 있죠. 그게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혜주로 바뀌겠지. 단순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여기서 너무 큰 수익을 거두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야구하다 보면 뭐든지 뭐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하든지 힘 빼라 그러죠. 힘 빼라고 막.
근데 저는 운동 같은 거 뭐 하면은 다 뭐 힘 빼고 자세 교정할 때 항상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너무 힘이 들어가면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뭔가 헛스윙 날릴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지금 너무 대박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지금은 전략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은 당연히 이제 큰 수익도 보실 수 있는 건데, 애초에 목표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이게 여러분들 매도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경험 없는 개인들이 진짜 실수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매매하실 때? 자, 지금 보면은 사실상 위치가 달라.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아요. 여기 있다. 이 자리는 뭐예요? 가격이 싼 거예요. 이 자리는 뭐예요?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자리는 뭐예요? 심리는 좋은 거예요. 이 자리는 뭐예요?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차이예요. 왜? 당연히 폭락을 했어. 그러면 너도 나도 막 집어 던지고 막 겁나니까 집어 던지고 투매가 나오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투매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오버슈팅 들어보셨죠? 오버슈팅.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올해 1, 2월까지 생각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만약에 90층 이상에 갖고 계신 분들 왜 사셨어요? 지금 안 사면 왠지 소외될 것 같은 심리지, 그지? 그게 굉장히 커요. 주변 사람 보는데 나도 못 보면 나 왠지 바보 될 것 같은 기분. 무슨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 근데 사실 그게 아무 그거 없잖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상대방 1등 학생이 있으면 1등 했다고 나도 그 사람한테 자극받아서 1등 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나 아니죠. 꼭 이상하게 이런 어떤 재테크 돈이 걸려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좀 조장하는 그런 듯한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은 뭐야? 비싼 자리예요. 하고 싶은,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비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이 자리랑.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비싸지지 않으려면 뭐야?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예.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는데도 이게 비싸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적, 왜? 기준은 항상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비싼 종목이 훨씬 많아요, 사실상. 그럼 비싼 자리가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싼 게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비싼 게 더 비싸질 가능성과 싼 게 비싸질 가능성 뭐가 더 높겠어? 당연히 지나고 보면은 이거라고 이야기 하시겠지. 그럼 당연히 이거라고 하시겠죠. 현실에서는 이때 매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치? 이때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아무튼 요 부분들. 그러면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30%가 목표치야. 내가 어떤 종목 만약에 삼성전자가 30%가 목표치야. 그러면은 이분은 10% 수익 나도 절대 안 팔아요. 근데 지수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 올라갔다 10% 수익 났어. 근데 밀려 다시. 그러다 본전됐어. 그럼 그 사람은 또 뭐야? 후회하지 나중에. 아, 팔 걸 이러고. 그게 뭐예요? 의미 없잖아. 그지?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 빠질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괜찮을 거니까 지금 자리는 절대 뭐하자 팔지 맙시다. 왜? 팔 자리가 있고 팔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다. 근데 지금은 던질 자리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고 빠진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존버가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버가 답은 아니다. 그거는 결과가 얘기해 주는 거다. 존버가 답인지 안다는지. 그지?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만든 전략이 뭔데요? 항상 중요한 부분 100% 한 번에 수익 내는 어떤 부분보다도 5%씩 20번 아니 6%짜리 뭐 15번 뭐 7%짜리 어떻게 13번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적으로 뭔가를 끊어서 수익 낼 수 있으면 지금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계속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미국도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올라가고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데 다우 지수는 지금 다우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0.17% 하락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면, 요 며칠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한 12%. 제가 이제 나스닥을 분석해 드릴 때도 뭐 과매도권이니까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 한번 보여주고 꼬꾸라지든지 아니면 추세 바뀌든지 할 거니까 일단은 다우와 나스닥 반등을 좀 기다려 봅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다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2월 중순부터 많이 밀렸고, 다우 같은 경우는 2월 중순부터 살짝 밀리다가 금세 올라갔지, 그죠? 다우는 신고가, 그 다음에 나스닥은 올라가긴 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또 신고가가 아니에요. 차이는 뭔데? 많이 올라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 구간이랑 그렇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KB금융 요거는 지금 어떻게 3월달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3월달에 얘는 횡보하고 죽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타이밍이지, 여러분들. 그럼 삼성전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팔고 2월 3월달에 저런 거 사놨으면 어떻게 돈을 더블로 벌었겠지,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어떡하나요? 못하면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대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계속 존버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정답이냐?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면 많이 못 먹어요. 왜? 어차피 자리가 그래서 그렇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자리 때문에 그래요. 자리 때문에. 응? 누구는 많이 올라와 있고 누구는 많이 안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인정을 안 하면 결국에는 뭐 시간만 가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 왜? 장이 언제까지 좋아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끊어서 먹어야 돼요. 계속 끊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제에 우리가 좀 맞게 본다면 경기 개선 수혜주를 골라보자.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이런 섹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강원랜드 다들 아시죠? 지금 뭐 경마라든지 아니면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도박, 그죠? 사행산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상화가 되면 그동안에 빠졌던 자리, 빠지기 전 자리 다시 정상화로 이제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파라다이스니 GKL이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강원랜드니 이제 이런 부분도 무조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복 소비 때문에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시면 사실 백화점주가 그렇게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질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아서 항상 소비주들이 맨날 내수주들이 못 가고 그랬거든. 근데 내수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지. 전제 조건은 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코로나가 확진자가 줄어든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뭐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쇼핑, 요 3사들에 대한 관심은 무조건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카드도 마찬가지고, 그죠? 유통, 그다음에 뭐요? 카드, 그다음에 지금 뭐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요런 레저 있죠? 그다음에 호텔신라 뭐 요런 쪽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몰빵하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몰빵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결국은 이번에 하락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뭐예요? 시장이 밀렸을 때 3월 초, 2월 중순부터 이제 3월 초까지 밀렸을 때 얘네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 사실상.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가도 버틸 수 있는 애들, 자금력이 탄탄한 애들이지. 아니면 이제 최대 주주가 좀 빠방하거나, 그죠?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걔네들은 시장 빠질 때 오히려 올랐어요. 왜 그래?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밀렸으니 얘네는 금리 인상 수혜주다. 금리가 왜 인상되는 게 왜 좋아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매매를 어떻게 하는가가 관건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섹터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죠. 지금 뭐 갑자기 그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꺾이진 않잖아. 확진자가 줄어들어도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지금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고 그거를 확인하는 흐름에 있어서도 지나고 나서 추세가 보이지. 근데 갑자기 뭐 지금 1000명이었던 게 빵명 되진 않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처럼 서서히 뭔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서서히 만들어질 때 당연히 주식도 그럼 서서히 지나고 보니까 추세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단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단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 이제 그 분들이 적합한 섹터들이 이제 이런 거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도 뭐 진에어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뭐 제주항공 진에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항공주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적자가 너무 심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뭔가 활성화된 게 아니잖아요 영역이.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나중에 진짜 제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자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이제 버틸 시간이 만약에 끌려면 얘네들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나는 뭐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금력의 차이인 거지. 이제 요런 애들이 조금 더 탄력적이고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인 애들로 좀 찾아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방송이 끊긴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녹화를 끊고 한번 방송 들어보고 제가 다시 여러분들 그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